안녕하세요. 알자스에 살지만 처음엔 알자스 와인을 별로 안 좋아했던 알자스 소믈리에 임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와인 생산 지역 중에 하나인 알자스의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서 품종, 알자스의 특징적인 품종인 게비르츠트라미너라는 품종이 있죠. 그 품종, 그리고 그 품종을 아주 모던한 스타일로 잘 만들어 놓은 이 와인 유토피스트, 도멘 쿵푸 메이어가 만든 이 유토피스트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알자스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전통 스타일, 약간 당도가 있고 이렇게 블렌딩이 된 그런 화이트 와인과 크레멍, 그리고 디저트 와인이 거의 주류였고요. 그 사이에 이제 드라이한 리슬링 정도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14년에 제가 프랑스에 처음 왔었는데, 처음 와서 이제 와인 공부를 14년 가을부터 시작하면서 알자스 와인도 크고 유명한 그런 도멘들 위주로 많이 공부 차원에서 테이스팅을 했었었는데요. 당시 마셨었던 그런 대형 도멘들을 간단히 읊어보자면 진눈브레쉬, 막셀다이스, 트림바흐, 알베르만, 와인바흐, 유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오세르타그 이런 도멘들이 있는데, 이 도멘들의 그 그랑크루급들 아니면 조금 중급 이상들의 리슬링을 마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사실은 부르고뉴 쪽으로 가면 샤도네 엄청 맛있는 게 많은데 이걸 꼭 마셔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자스에 살면서도 알자스 와인에 대한 매력을 크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 18년 넘어가면서 이제 내추럴 와인에 점점 빠져들면서 내추럴 와인을 막 찾아서 마시던 시기에 알자스 와인을 다시 접하게 됐는데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맛있다고 생각했던 알자스 와인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 시작된 그런 내추럴 와인 종류였던 거죠. 자, 알자스에서는 제가 알자스에 2014년부터 쭉 살면서 느낀 그냥 뇌피셜인데, 대략 한 2번 정도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폭발한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략 한 2010년에서 12년 사이, 그리고 2018년 전후 이렇게 2번 정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알자스 와인 하면은 교과서에 한 꼭지 정도 실리는 그런 정도의 와인 생산 지역이었고, 그리고 파리 같은 데 대형 와인 매장에 가도 그냥 구석에 한두 종류 정도 있는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조금 있는 이런 정도의 인기 와인 생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도 기준으로 세계 와인 시장에서 내추럴 와인 붐이 이렇게 빡 불면서 알자스 와인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쥐라 다음으로 사부아, 모젤, 아르데쉬, 오베르뉴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알자스가 넥스트 쥐라라면서 굉장히 내추럴 와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주목받는 와인 생산 지역이 됐죠. 내추럴 와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알자스 와인이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품종, 알자스의 특징적인 품종 중에 하나 게베스트라미너 이 품종하고, 그리고 이 품종으로 만든 오렌지 와인, 이게 주요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젊은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게비르츠 이 품종으로 오렌지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게 이렇게 도메는 홍보나 알자스 와인을 판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렌지 와인이 뭐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제 옛날 영상 링크 아래에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처럼 양조한 건데, 화이트 와인은 원래 껍데기는 안 쓰고 프레스를 해가지고 주스만 가지고 양조하는 와인인데, 오렌지 와인은 화이트 와인을 껍데기까지 같이 써서 양조를 해가지고 껍데기에 있는 타닌, 풍미, 그리고 색상까지 뽑아서 좀 더 파워풀한 화이트 와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와 화이트의 중간, 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게비르츠트라미너 이 품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알자스에서 특징적인 품종 중에 하나고, 껍질이 약간 핑크색이에요. 로제색. 그리고 화려한 아로마를 가졌는데,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장미, 리치, 꿀, 시나몬, 살구 이런 정도의 아로마가 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품종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품종의 기원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머리 아프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알프스 지역에 트라미너라는 조상포도에서 온 거예요. 이탈리아 북부에 티롤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토착 품종이었어요. 요게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바뀌는데 사바냥 블랑이라고 불리게 돼요. 사바냥이라고 들어보신 것 같죠? 쥬라 지역의 아주 유명한 포도 품종이죠.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사바냥 블랑. 근데 요게 중세를 지나면서 한번 변이를 일으킵니다. 색깔이 약간 핑크빛으로 변해요. 요게 이제 사바냥 호즈 혹은 트라미너 호즈라고 불리게 됩니다. 요 품종이 다시 한번 변이를 하게 되는데 변이를 하면서 색도 여전히 약간 핑크색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로마틱한 품종으로 변이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와인 생산자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지? 기존의 사바냥 로즈 혹은 트라미너 로즈랑은 확실히 다른데 굉장히 아로마틱한 이 품종을 부를 이름을 막 찾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돼요. 사바냥 로즈 아로마틱, 그러니까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한 사바냥 로즈다. 아니면 뭐 트라미너 뮤스키, 그러니까 머스크 향이 나는, 사향이 나는 트라미너다. 혹은 트라미너 파퓨메, 향기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트라미너다. 혹은 트라미너 에피세, 에피세가 맵다는 뜻도 있는데 뭐 이렇게 향신료 향이 강하다 이런 뜻이 사실은 와인에서 주로 쓰이는 의미거든요. 에피세 트라미너, 그러니까 향신료 향이 강한 트라미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이름 트라미너 에피스 이거를 독일식으로 부른 게 게비르츠 트라미너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게비르츠 트라미너라는 이름이 정착이 됐죠. 자, 이 게비르츠 트라미너 이 품종을 드라이한 화이트로 만들면은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역한 느낌이 있어요. 한두 잔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제 전통 스타일 알자스에서는 이거를 방당 슈타르티브, 일부러 수확을 약간 늦게 해서 당도를 한껏 끌어올려가지고 디저트 와인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셀렉시옹 드 그랑 노블르라고 해가지고 보르도의 그 소테른 지역 알죠? 거기서 귀부 와인처럼 약간 곰팡이균 있는 거를 이렇게 알알이 채취해서 굉장히 달달하고 풍미가 화려한 와인, 이런 와인으로 보통은 게비르츠트라미너가 쓰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2000년 이후에 세계 와인 트렌드가 좀 당도가 높은 거는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자스 와인 생산자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지. 이 품종 자체는 굉장히 노블한 귀족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추럴 와인 업계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렌지 와인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잘 안 팔리는 거 이거를 오렌지 와인처럼 만들어 보자 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드라이한 화이트, 마세라시옹을 한 드라이한 화이트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자스 내추럴에서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게비르츠 마세라시옹 한 게 되게 잘 팔리게 된 거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쿰프메이어라는 도면의 특징은 이 도면 자체는 원래 오랫동안 존재했는데 그 줄리앙이라는 생산자가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도면으로 거듭나게 돼요. 2010년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밭을 일단 비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2016년에 첫 그 내추럴 빈티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내추럴 큐베를 출시하게 된 거죠. 현재 2021년에는 어느덧 이제 옛날 오래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이름값이 굉장히 탄탄해졌죠. 저도 2017년 이 정도부터 쿰프메이어를 알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쿰프메이어 도면의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샬러가 이 태양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줄리앙 메이어 같은 경우는 혀 천장을 뚫을 것 같이 굉장히 날선 산도가 특징인 반면에 쿰프메이어는 과일을 잘 익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추운 알자스 지역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잘 익은 과실이 특징적인 도면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수십 년 경험을 쌓은 도맨들과는 좀 다른 게 빈티지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빈티지별로 어떤 거는 정말 맛있고 어떤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그 빈티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와인을 딱 오픈하면은 보통은 거의 리덕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덕션을 약간 소똥 냄새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거의 까라페를 하면 사라지는 그냥 리덕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 오픈하면은 좀 핸들링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쿰프메이어는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그 쿰프메이어 유토피스트 게비아스 마세라시온 버전의 2019년 빈티지인데 2019년 빈티지가 알자스는 되게 좋은 빈티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산도도 좋고 과실도 잘 익혔고 어느 집을 마셔도 굉장히 좋은 만족하는 그런 빈티지예요. 예, 확실히 약간의 리덕션 뉘앙스가 있어서 살짝만 공기 접촉을 한번 해서 다시 마셔볼게요. 아주 살짝. 좋네요. 좋습니다. 알코올을 보시면 거의 14도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쿰프메이어는 항상 알코올이 약간 높다고. 그래서 이 열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온도 뭐 10도 전후로 서비스를 해도 되는데 열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7도 이하 좀 이렇게 낮게 서비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요거는 유토피스트라고 해서 정말 잘 만든 마세라시옹 잘한 게비역츠, 알자스 게비역츠를 보시고 싶다면 요거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좀 젊은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만든 게비역츠 어떤 거 마시면은 게비역츠 마세라시옹을 너무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써요. 막 쓰고 한약 마시는 것 같아. 하여튼 게비역츠 마세라시옹도 알자스에서 이제 도면마다 집집마다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요게 진짜 잘 만든 게비역츠 마세라시옹 오렌지 와인이죠. 일단 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향, 리치향 이런 위주로 가는데 살구 터트리면 딱 터질 것 같은 굉장히 잘 익힌 살구 냄새도 나고요. 오렌지꽃 향 뭐 이런 위주로도 나고요. 근데 또 은은하게 그런 간초향 이런 한약 향기로운 한약 있죠. 막 써서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한약이 아니라 굉장히 향기로운 한약 이런 냄새도 납니다. 달달한 꿀향, 그 배꽃향 이런 향도 나고요. 이 혀 끝, 입안 전체에서 침샘이 막 폭발하게 하는 이런 정말 맛있는 과일에서 나오는 산도 있죠. 이 산도에 혓바닥을 살살살살 간지럽히는 이 타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게베츠 특유의 화려한 아로마들이 입안을 팍 이렇게 채우고요. 그리고 이 14도 알코올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코올이 주는 이렇게 묵직함, 볼륨감, 이것까지 해서 밸런스가 진짜 끝내줘요. 여러분 와인 균형감 찾는 영상 보셨죠? 산도, 옹치오지테, 타닌 이 세 가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꼭 찾아보세요. 이 산도, 옹치오지테, 타닌 이 밸런스가 정말 끝내줘요. 복합미, 이 밸런스를 중심으로 복합미가 산도를 신경 쓰다가 타닌을 신경 쓰고 또 아로마에 집중하다가 이 텍스처에 집중하고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입에 딱 머금으면. 근데 너무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막 마시면은 막 들어가는 그런 와인이에요. 다시 병의 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확실히 병은 좀 리덕션이 있어서 이 아로마들이 좀 많이 깝깝한 느낌이에요. 팍 터지지가 않았어. 확실히 이 작지만 아이라이션한 이 공기 접촉을 좀 해준 요 버전이 훨씬 맛있어요.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드실 때. 저희 셰프가 하는 음식이 전형적인 스타일의 음식이 아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소스나 기법을 많이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서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을 거기다가 매칭하면 항상 이렇게 삐꾸가 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와인을 좀 전통적이지 않은 클래식하지 않은 걸 한번 매칭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와인이에요. 와인 페어링 할 때 이 와인 딱 내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열이면 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런 와인입니다. 약간 매운 거랑도 괜찮고요. 기름진 음식도 괜찮고 닭고기도 괜찮고 생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생선인데 간장에 졸인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샐러드 약간 매콤한 샐러드에도 좋아요. 연어 요리 이런 것도 좋고 참치회 와사비 막 찍어서 먹는 그런 참치회도 좋고요. 냉면 너무 맵지만 않으면 냉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밥 소고기 김밥 마시면 마실수록 끝내주네. 너무 맛있어요.